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막 그거는 그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조윤재 교수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일부 받는 사람들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국제기구 장들하고 또 중요한 석학들, 특히 뭐 노벨 로리에트들, 그리고 또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노벨상 받은 이상의 사람들, 레리 서머스나 마틴 페어스타이나, 또 여러분들이 전부 공부하고 배운 맨큐, 그레고리 맨큐 이런 사람들 좀 내가 만나서 메이저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한 게 크게 한 서너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인컴 이니퀄리티 문제,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파시빌리티,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하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파시빌리티,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 네 가지 내가 그냥 그 사람들하고 주로 이야기한 거라면은, 인컴 이니퀄리티, 이거는 최근에 그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의 Capital in the 21st Century 그 책 이후에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 더욱 가속화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과 영국, 특히 미국이죠. 근데 그거는 나는 이 이슈를 가지고 오래전에 한 3, 4년 전에 다보스에서 조 스티글리스하고 같은 패널에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한지, 내가 그때도 그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자본주의의 체제적인 문제라기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큰 물결,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이 큰 물결하고 날레이지 베이스드 이코노미가 디프닝 되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인컴 이니퀄리티는 가만두면 계속 더 월슨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숙련공과 미숙련, 숙련 워커들과 미숙련 워커들, 정규직 워커들과 비정규직 워커들, 예? 교육을 더 받은 워커들과 무번이, 이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 격차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레미디는 뭐냐? 내가 이번에 이야기한 참 재미있어요. 내가 한때 정리를 해가 그것도 어떻게 신문에 쓸까, 어떻게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송영긴 박사 지금 프로시딩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인트로덕션 챕터에 재미있어요. 이 세계 최고의 싱커들 아니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슈를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다 논리, 그냥 주장만이 아니고 논리와 모든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so interesting. 근데 그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inequality 같으면은 조 스티글리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고, 그러나 조 스티글리스마저도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오히려 정책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맨큐라든지 에드 펠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전체, 적어도 미국이 지난 3, 40년간 계속되어 온 이기 때문에 솔루션이 하루아침에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강조, 나는 여러분들 정책하는데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 좀 컨서버티브한 쪽이죠. 이 사람들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인컴 이니퀄리티보다 웨이지 이니퀄리티를 더 중시를 해야 된다. 거기에 중시하면은 솔루션이 어디서 나오느냐? education, training and retraining, 이런 쪽으로 그게 되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소셜 세이프티넷을 강화하고 웰페어 제도 강화하고 하는 게 있죠. 그건 단기적으로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레이버 마켓 리지디티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지금 우리 노사정 지금 뭐 한창 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정규직 리지디티가 있는 한, 레이버 마켓 리지디티가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컴 이니퀄리티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소셜 세이프티넷을 단기적으로 강화를 하지만은
근본 해결책적으로 우리가 교육 개혁을 하고 트레이닝 평생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소위 조 스티글리스가 러닝 소사이티라는 최근에 책 썼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특히 앳 펠프스가 그러는데 나는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저임금보다는 자기는 최저임금은 그것도 물론 정도 문제죠. 최저임금 너무 낮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 문제는 이론적으로 최저임금만 보면은 이거는 실업자를 이제 더 양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이 실업자를 수당을 해서 연명을 하게 되는 결과라니까 그거 말고 미숙련자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도와줘라. 기업을 도와줘야 일자리가 더 생기고 이 사람들이 온더잡 트레이닝이 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래야 사회가 돼.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Earned Income Tax Credit 아니에요? Earned Income Tax Credit을 중시하는 게 맨큐도 그렇고 펠스타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갈 길이다. 그리고 펠스타인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걱정해야 될 것은 파버티. 그 다음에 특히 못 사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퀄리티 에듀케이션에 접근할 수 없는 거. 그거는 우리도 진짜 우리한테 굉장히 relevant한 이야기입니다. 못 사는 지역에 그러면은 우리 교육 개혁을 안 하면은 사교육이 점점 중요시되는 한에서는 우리 인터제너레이셔널 인컴 리디스트리뷰션이 역행하게 되잖아요. 돈 많으면 더 좋은 학원 가고 외국 유학 보내니까. 그래서 공교육 계획을 빨리 해야 되고 여기에 내셔널 프라이오리티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게 이니퀄리티 쪽에 이제 이슈가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한 사람도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유럽은 지금 문제지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로스트 투 데케이스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지난번 로스트 투 데케이스는 정책의 실패였고 폴리티컬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답은 알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내각 책임제 하에서 쌀도록 총리는 바뀌고 옳은 정책이 폼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디플레이션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동안에 모두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들이에요. 맨날 인플레이션 내가 정부 있을 때 맨날 인플레이션 파이터 때문에 열흘 만에 물가 순보를 매일 걱정하는 물가 근데 떨어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죠. 문제는 소비자들이 계속 떨어진다고 믿는 게 문제 아니야. expectation.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과연 디플레이션 우리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물가가 내일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소비 안 한다 하는 그게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섭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 부동산 값 올라가겠냐 하니까 메조리티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지금 이 경기가 나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익스펜셔너리한 팔러시를 하라는 건 나는 그 자체는 좋은데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그 논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럽의 문제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드라기가 QE를 하고 나서 많이 달라요. 최근 자료 보니까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지요.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마이너스로 가지만 그게 상당히 줄어드는 0.12%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디플레이션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지금 오일 프라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건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라서는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 진짜 국민들이 디플레이션 막 사이클러지 빠지면 우리 그동안에 공공요금 묶어놨던 거 풀어버리라고요.
물가 올라간다. 근데 내가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내가 이야기 극단적으로 expectation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 전기값이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relative price structure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좋은 기간에 우리 GDP 한 단위 생산하는데 지금도 미국, 일본보다가 지금 거의 60, 40%, 50%더 쓰잖아. 지금 우리 전기 에너지 걱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야지. 그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안 좋은 디벨롭먼트를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둘째 secular stagnation. 이 문제에 대해서도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유명한 알빈 한센이 1930년대 말에 secular stagnation 이야기한 건 그러면 그 사람은 케인지안적인 비유에서 봤을 때 이게 에그리게이트 디맨드가 이제 더 크게 늘어날 게 없다. 특히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보면은 전부 이노베이션 오퍼튜니티 다 웨이스트 되고 활용이 되고 없기 때문에 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매시브 데피시트 스펜딩을 해가지고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게 알빈 한센의 시제산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2차 대전이 오고 알빈 한센의 스태그네이션 시어리 완전히 들어가 뻗지. 근데 최근에 와서 레리 서머스가 이걸 들고 나온 것은 내가 이번에 레리 서머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문제를 짚어봤지만은 그 사람이 그 한 거는 주로 에그리게이트 디맨드가 지금 굉장히 이 하우스홀드의 발란시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스태그넌트 하기 때문에 레리 서머스 이야기는 이럴 때 정부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라든지 교육 인베스트먼트 이걸 하면은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도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코노믹 포텐셜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내가 이 친구 보고 이게 니 really from demand side problem으로 계속 이야기한 니가 supply side 이 친구는 그걸 잘라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양쪽 다 그 말이 맞죠. 왜 그러냐면 에그리게이트 디맨드 올라가면은 정부가 올리면은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늘어나고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 늘어나고 바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믹스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주로 이제 그거는 미국을 봐서는 맞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KTX 안 타고 왔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 내가 뉴욕에서 보스턴 기차 타고 갔다고. 나는 좀 읽으려고 뭘 가면서 3시간 읽을 수 있는. 이놈의 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뭐 읽지는 못하겠어. 내가 그래서 네 말이 100번 맞다. 너 존 F 케네디 라가디아 에어포트 형편없다고 그러는데 기차마다 형편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맨큐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맨큐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 재밌잖아. 맨큐 바로 자기 선생이고 바로 여기 있고 마틴 펠스타인은 또 자기 제자고 말이야. 둘 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레리 서머스 존경은 하지만 그 생각을 달리한다. 맨큐도 그러고 마틴 펠스타인도 난 거기서 우리가 지금 뭐 성장률이 2% 이하에 계속 그러면 모르지만 3, 4% 이야기하는 나라가 무슨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하는데 간 거는 펠스타인 이야기도 그렇고 폴 보커 이야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프라이스 인덱스도 그렇고 프로덕티비티 인덱스가 이게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지 않냐 이거요. 근데 그걸 가지고 0점 소수점 이하 가지고 따지고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덕티비티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때문에 스태그네이션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고 퀄리티 임프루먼트가 있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막 물건을 사고 하는 판에 이 프라이스 인덱스와 프로덕티브 인덱스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도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보는 그 시각을 좀 더 달리 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나만 더 한다는 글로벌 가버넌스 관련해서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국제금융국에서 와 있겠지만은 내가 이번에 BII에 가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Exchange Rate Manipulation 이슈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금 현재도 저 커런트 어카운트 서플러스가 특히 에너지 프라이스 때문에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GDP의 6, 7%, 8% 이래 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그것은 내가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첫째 그랬어요. TPP에다가 이 의회에서 Exchange Rate Manipulation 이야기를 넣는 거는 내가 볼 때 아주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은 Exchange Manipulation 이런 정치 아리나에 바이레이터럴 포럼 같은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 경제 논리가 아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IMF와 WTO 차원에서, 이게 사실 WTO 클로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멀티레이터럴 포럼에서 그걸 돼야 된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마니플레이션 누구 이야기 하려면은, 나는 그걸 주장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누구 QE 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지금 EU에서 하는, 유로존에서 하는 거나 일본에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라가드한테도 그랬어요. mistakenly 그랬어요. mistakenly 아베 총리는 들어오자마자 아베나믹스를 하면서 환율이 중요한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미국은 블랭키나 지금 앨런이나 오바마가 QE 하는 거 많이 엑스체인지 레이트 목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래 되더라도 그거 한 건 바보지.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 대신에 지금 G20에서 지난번에 합의했잖아. 엔도스를 해준 거야. 뭐냐면은 매크로이코노믹, 도메스틱 매크로이코노믹 퍼포스를 위해서 정책을 한 거는,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타겟팅을 하지 않고 한 거는 괜찮다. 그 말은 뭐냐, QE는 다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QE가 영향은 어디에 미치냐,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고 파이낸셜 플로우에.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내가 글로벌 가버넌스의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국제 포럼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가서 라가드한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인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지역인 EU, 세계 제일 큰 세 번째 큰 일본, 내가 이번에 구로다하고도 그 이야기를 해. 구로다도 펄쩍 뛰면서 작은 이 사람은 이거 우리 절대 익스체인지 타겟팅 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세계 이렇게 큰 경제가 잘 되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누구 그런 정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웰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신에 이 리퍼커션이 있기 때문에, 스필오버가 있기 때문에 국제 차원에서 policy coordination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G20가 할 수 있다. 나는 사실은 여기에 우리 이 박사 그동안에 쇼파도 했고 고생도 했고 최 국장, 김 국장 모두 했지만, 나는 우리 G20가 난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나는 우리 롤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나는 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내가 그때 이 박사도 그랬죠. 사실은 쇼파가 사실은 지금 외무부에 하는 모양인데, 난 그 쇼파는 by definition 바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G20에서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G20로 이것이 와서, 내가 그래서 QE를 하는데 G20가 프로를 받자는 얘기 아니다. 인포메이션 쉐어링, 그 다음에 디스커션, 그 다음에 피츠버그에서 어그리한 프레임워크가 있고 뮤추얼 어세스먼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스필오버 이펙트를 가지고 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머징, vulnerable economy들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G20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Q&A 시간이 있으면 좀 하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